여러분, 지금 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파란 번호판을 단 전기차들이 소리 없이 도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고, 현대차도 아이오닉으로 글로벌 톱티어에 올랐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상식이 사실은 단 일주일의 차이로 증발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혁신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 그가 불과 10여 년 전 파산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몰렸던 실패한 사업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3년 4월 테슬라의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머스크는 구글의 회사를 넘기기 위해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구글은 돈이 많잖아. 오히려 테슬라로 인수했으면 더 안정적으로 커서 지금보다 더 대단해진 거 아니야? 제 대답은 No, 절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그 일주일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2013년에 파산하거나 구글에 매각되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전기차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웅담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과 팩트만 가지고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보죠. 2013년 죽음의 카운트다운. 먼저 테슬라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부터 봅시다. 시계를 2013년 초로 돌려봅시다. 당시 테슬라는 2012년 6월에 모델 S를 출시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생산은 되고 있었지만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계속 터졌습니다. 소프트웨어 버그, 문 손잡이 오작동 같은 이슈들이 입소문을 탔고 예약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차는 나가는데 회계기준상 매출로 인정받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현금은 바닥났고 미국 에너지부에 5억 달러 가까운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첫째 주, 머스크는 자존심을 굽히고 친구이자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를 찾아갑니다. 레리, 나 좀 살려줘. 테슬라 60억 달러에 인수해줘. 그리고 50억 달러를 추가로 공장 확장에 투자해줘. 나 자르지 말고 8년 동안, 아니면 최소한 대중시장용 전기차가 나올 때까지 경영하게 해줘.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습니다. 페이지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악수를 했습니다. 구글과 테슬라의 변호사들이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머스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도박을 시도합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인도 가속화에 집중시켰습니다. 품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예약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차량 인도를 독려했습니다. 1분기 동안 주당 400대 이상을 생산하며 총 5,000대 이상을 만들어냈고, 이를 최대한 빨리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3년 5월 8일 테슬라는 창사 10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발표합니다. 1,100만 달러의 순이익, 매출은 5억 6,200만 달러로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2주 만에 2배로 뛰었고, 머스크는 에너지부 빚을 이자까지 갚아버렸습니다. 구글과의 매각 협상은 그렇게 없던 일이 됐습니다. 만약 그때 망했다면,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약 이 마지막 몸부림이 실패했다면, 그래서 계획대로 테슬라가 구글에 넘어갔거나 완전히 파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시뮬레이션, 테슬라, 구글의 실험실이 되다. 구글이라는 회사의 DNA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글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제조는 그들에게 늘 계륵이었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11년 구글은 모토로라를 12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결과는 2년 만에 29억 달러의 헐값 매각, 96억 달러 손해. 왜? 제조업은 구글 문화와 안 맞았거든요. 만약 구글이 테슬라를 인수했다면 그들은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데이터와 자율주행 알고리즘뿐이죠. 2015년쯤 이런 기사가 떴을 겁니다. 구글, 테슬라 모델 S 생산 중단 선언. 자율주행 연구용 차량으로만 활용할 것. 일론 머스크가 꿈꿨던 대량 생산을 통한 에너지 혁명? 그런 건 이사회의 엑셀 파일 앞에서 기각됐을 겁니다.
수익성이 너무 낮습니다. 공장 돌리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결국 테슬라는 지금의 웨이모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돌아다니는 실험용 택시 회사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주고 살 수 있는 모델 3 같은 차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경쟁의 실종. 지금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 벤츠가 왜 미친 듯이 전기차를 찍어낼까요? 환경은 사랑해서? 아닙니다. 테슬라가 미친 듯이 치고 나가니까 밥그릇 뺏길까봐 공포에 질려서 따라온 겁니다. 이걸 매기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매기가 2013년에 죽었다면 기존 자동차 공룡들, 도요타나 GM 회장님들은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거봐,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니까? 배터리는 비싸고 충전은 불편해. 그냥 하던 대로 기름차나 팔자. 이 평행우주의 2025년 출근길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드림카는 여전히 8기통 가솔린 엔진을 단 벤츠나 BMW입니다. 아이오닉 5나 EV6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수소차가 미래다 라면서 넥소의 다음 버전을 홍보하고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OTA로 자동차 성능이 업데이트되는 경험? 그런 건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구매하는 순간부터 낡아가는 기름 먹는 기계 덩어리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10년은 늦게 알게 됐을 겁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우주 시대의 지연.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은 서로가 서로의 돈줄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해서 생긴 머스크의 신용과 자산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2013년에 테슬라가 망해서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의 사기꾼 소리를 들으며 퇴장했다면 스페이스X에 투자하려던 사람들도 지갑을 닫았을 겁니다. 일론, 자네 자동차 회사도 말아먹었다며? 그런데 이번엔 화성? 장난하나? 재사용 로켓,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이 모든 프로젝트는 자금난으로 중단됐을 확률이 99%입니다. 나사는 여전히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에 비싼 돈 내고 새빵살이를 하거나 보잉의 낡은 로켓에 의존하고 있었겠죠. 즉, 테슬라의 생존은 단순히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다시 우주를 꿈꾸게 만든 동력원 자체가 꺼져버렸을 거란 얘기죠. 네 번째 시뮬레이션, 평행우주의 2025년 아침. 평행우주의 2025년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서 있는 차는 2.0 디젤 엔진을 단 소나타. 시동을 켜면 덜컹 엔진 소음이 차 안을 채웁니다. 오늘 유가가 또 올랐네. 뉴스를 보며 한숨 쉽니다. 리터당 2,400원. 한 달 주유비가 50만 원 넘게 나가요. 전기차요? 길거리에서 가끔 보이긴 합니다. 중국산 저가 모델들. 택시 기사님들이 몇 분 타시죠? 하지만 충전이 불편해서 일반인들은 잘 안 삽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차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너 다음 차 뭐 살 건데? BMW 520D 볼까 해. 디젤이 연비는 좋잖아. 맞아. 나는 벤츠 E클래스 하이브리드 보는 중이야. 그래도 기름값 좀 아끼려고. 전기차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언젠가 올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점심시간, 카페에서 노트북을 켭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을 열어보지만 여전히 일반 택시들만 뜹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건 구글이 실리콘밸리 일부 지역에서만 실험 중인 먼 미래 기술입니다. 퇴근 후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오일 냄새와 배기가스가 코를 찌릅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면 떨림과 소음, 당연한 일상입니다. 집에 와서 뉴스를 봅니다. 중국 전기차 개발 박차. 하지만 배터리 가격 문제로 아직은 시기상조. 현대차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 미래. 우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차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기계로만 이식되고 OTA 업데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만든 세상. 2013년 4월 테슬라 직원들이 밥도 굶어가며 전화를 돌렸던 그 일주일. 그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전기차 라이프는 없었습니다. 구글은 테슬라를 인수해서 조용히 해체했을 것이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안주했을 것이며 일론 머스크는 재산 좀 있는 괴짜 백수로 잊혀졌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 마감 품질 왜 이래, 충전기 고장났네 하며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날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테슬라를 더 독하게 만들었고 그 도끼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멱살을 잡고 미래로 끌고 왔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가끔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차키 혹은 스마트폰 앱, 그 속에 담긴 기술이 사실은 한 남자의 똥꼬집과 일주일의 기적으로 지켜낸 결과물이라는 것. 오늘 퇴근길 지나가는 전기차를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시죠. 저게 하마터면 구글 데이터 센터의 하드디스크가 될 뻔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의 역사를 시뮬레이션하는 이프맨이었습니다.